제1회 황금빛 탐욕. 이놈들아, 오늘도 한 푼 못 걷어왔단 말이냐? 충청도 어느 고을 동원에서 김사또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45 나이에 겨우 얻은 사또 자리였지만 김사또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돈이었다. 사또님, 요즘 백성들이 하도 굶주려서. 닥쳐. 세금 못 내면 논밭을 빼앗아라. 논밭도 없으면 집을 빼앗고. 아전들이 고개를 조아리며 물러났다. 그때 김사또의 눈이 번쩍 빛났다. 마루 밑에 숨겨둔 항아리 30개. 그 안에는 지난 3년간 긁어모은 금은 보화가 가득했다. 크크크, 이것만 있으면 한양 가서 더 높은 벼슬도 살 수 있지. 그날 밤 김사또는 혼자 창고를 열고 항아리들을 어루만졌다. 달빛에 반짝이는 금덩이, 은전, 비단. 그의 입가에 침이 흘렀다. 만약 누가 이걸 안다면? 아니야. 누구도 알 턱이 없지. 내 방 마루 밑에 숨겨뒀으니 말이야. 흐흐. 하지만 김사또는 몰랐다. 그 순간 담장 밖에서 누군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거지의 등장. 그 누군가는 바로 마을 어귀에 사는 거지, 칠복이었다. 칠복이는 특이한 거지였다. 추운 겨울에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고 굶주린 아이들에게 자신이 얻어온 밥을 나눠주곤 했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 거지라 불렀지만 칠복이의 눈은 여느 양반보다 날카로웠다. 항아리가 30개나 되는구먼. 사또나리, 욕심이 과하시네. 칠복이는 담장에서 내려와 턱을 쓰다듬었다. 마침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다. 저 항아리들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날이 왔군. 다음 날 아침 칠복이는 관아 앞에 나타났다. 남루한 옷에 거짓골이었지만 그의 손에는 깨끗한 백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또나리께 올릴 글이 있소이다. 문지기가 코웃음을 쳤다. 이놈아, 거지 주제에 무슨 글이냐? 이 글은 사또나리의 큰 재앙을 막아드릴 비법이오. 안 보여드려도 되겠소. 문지기가 칠복이를 후려치려는 순간 김사또가 마침 밖으로 나왔다. 뭐? 재앙이라고. 김사또는 겁이 많았다. 특히 자신의 재물에 해가 될 일이라면 더욱 그랬다. 어디? 그 글을 보자. 칠복이가 백지를 펼쳐 보였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금기가 너무 강하면 화를 부른다. 토 속에 금을 숨기면 3년 안에 큰 화가 닥친다. 이를 막으려면 금을 옮기되 사람의 손을 거치지 말고 귀신의 힘을 빌려야 한다. 김사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놈. 내가 어찌 내 금을. 실수로 비밀을 털어놓을 뻔한 김사또가 황급히 말을 바꿨다. 아니, 그런데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하지만 칠복이는 이미 다 들었다는 듯 희죽 웃었다. 소인은 풍수를 조금 아는 자옵니다. 사또나리 관할을 지나다 보니 금기가 너무 강해 이렇게 경고하러 온 것이옵니다. 그래. 그럼 어찌하면 되느냐? 간단하옵니다. 오늘 밤 자시 혼자서 그 금을 꺼내 관할이 대나무 숲으로 옮기시옵소서. 단 사람 손은 타면 안 되고 수레나 지게에 실어야 하옵니다. 뭐? 내가 직접. 네. 사또나리 혼자서 하셔야 귀신이 돕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면 요험이 없사옵니다. 김사또는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3년 안에 큰 화라는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래, 한 번쯤 옮겨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자정의 수상한 움직임. 그날 밤 자시 김사또는 몰래 방에서 나왔다. 손에는 작은 수레를 끌고 있었다. 항아리들을 하나씩 수레에 싣기 시작했다.
이게 다 내 것인데 왜 이렇게 힘드냐? 김사또가 네 번째 왕복을 할 때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칠복이었다. 크크, 잘도 속아 넘어가시는구먼. 칠복이는 미리 준비해둔 또 다른 수레를 끌고 대나무 숲으로 향했다. 김사또가 여섯 번째 항아리를 대나무 숲에 내려놓았을 때였다. 후, 이제 절반은 옮겼군. 그 순간 대나무 사이에서 섬뜩한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사또, 사또. 헉, 김사또의 등골이 오싹했다. 달빛에 비친 대나무 그림자들이 마치 귀신의 손처럼 흔들렸다. 누구냐? 나는 이 땅의 산신령이로다. 내가 숨긴 금 때문에 땅의 기운이 어지러워졌느니라. 목소리는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사실 칠복이가 대나무 통에 입을 대고 말하는 것이었지만 겁에 질린 김사또는 그것을 알 리 없었다. 산신령님,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 내 정성을 보아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마. 항아리마다 흰 천을 덮고 향을 피워라. 그러면 3일 후 내가 이 금을 정화해 주리라. 네,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김사또는 급히 관아로 돌아가 흰 천과 향을 가져왔다.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마다 천을 덮고 향을 피웠다. 산신령님이 정화해 주신다니? 그럼 더 큰 복을 받는 게 아닌가? 겁은 겁이었지만 욕심은 여전했다. 김사또는 안심하고 관아로 돌아갔다. 천재적인 바꿔치기. 김사또가 떠나자마자 칠복이가 나무 뒤에서 나타났다. 산신령 연기 괜찮았는데. 자, 이제 진짜 일을 시작해볼까? 칠복이는 미리 준비해둔 똑같은 크기의 항아리 30개를 수레에 싣고 왔다. 하지만 그 안에 든 것은 금이 아니라 돌멩이와 기왓장이었다. 무게도 비슷하게 맞춰야지. 칠복이는 재빨리 김사또의 금 항아리와 가짜 항아리를 바꿔치기했다. 흰 천까지 똑같이 덮어놓으니 전혀 구별이 가지 않았다. 휴, 이제 진짜 항아리들은 안전한 곳으로. 칠복이가 금 항아리들을 숨기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냐? 돌아보니 관아의 순찰 포졸이 횃불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다. 이런, 들켰나? 하지만 칠복이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크게 목소리를 냈다. 아이고, 보졸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이냐? 저기 대나무 숲에 도둑놈이 숨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보았는데, 관아에서 뭔가를 훔쳐 달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뭐? 도둑이라고? 포졸이 횃불을 높이 들고 대나무 숲 안쪽을 살폈다. 칠복이가 가리킨 곳은 반대편 숲이었다. 저기 그림자가 움직입니다. 어디? 포졸이 그쪽으로 달려가는 사이 칠복이는 재빨리 금 항아리들을 수레에 싣고 사라졌다. 휴, 위험했어. 역시 급할 때는 적반하장이 최고지. 사또의 착각. 3일 후 김사또는 설레는 마음으로 대나무 숲으로 향했다. 산신령님이 정화해 주셨겠지? 어쩌면 금이 더 늘어났을지도. 흰 천을 걷어내고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이게 무슨? 항아리 안에는 금 대신 돌멩이와 기왓장이 가득했다. 김사또는 황급히 다른 항아리들을 열어봤지만 모두 마찬가지였다. 도둑이다. 도둑이야. 김사또가 비명을 지르며 관아로 달려갔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상했다. 잠깐. 내가 금을 숨긴 걸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도둑이 알았지? 더 큰 문제는 이것을 신고할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을 몰래 빼돌린 사실이 탄로나면 자신의 목이 날아간다. 으악. 내 금. 내 은. 김사또는 방에서 머리를 쥐어뜯었다. 아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사또님 무슨 일이시옵니까?
아니다. 아무 일도 아니니 물러가라. 칠복이의 진짜 계획. 그날 밤 마을 어귀 칠복이의 움막. 할아버지, 성공하셨어요? 젊은 사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칠복이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항아리 30개 모두 찾아냈다. 대단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금을 나눠 가지면 나눠. 오호, 이 멍청한 놈아. 칠복이가 사내의 머리를 톡 쳤다. 이 금은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줘야지. 김 사또가 빼앗은 세금이지 않느냐. 네. 그럼 우리는 원래 가진 게 없었으니 잃을 것도 없지.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다르다. 억울하게 빼앗긴 것들을 돌려받아야 해. 칠복이는 품에서 장부 하나를 꺼냈다. 김사또가 그동안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기록이 적힌 장부였다. 이걸로 한 푼 계산해서 돌려주면 된다. 하지만 할아버지, 어떻게 그걸 김사또 몰래 가져오셨어요? 허허, 그건 긴 이야기지. 제3회 3년 전 그날의 진실. 칠복이가 담뱃대를 물고 먼 산을 바라보았다. 3년 전 이야기다. 내가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칠복이는 원래 거지가 아니었다. 한양에서 작은 서당을 운영하던 선비였다. 하지만 간신배들의 모함으로 벼슬길이 막히자 세상을 떠돌기 시작했다. 이 마을에 도착한 날 칠복이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제발, 저희 노는 흉년이 들어 세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시끄럽다. 없으면 빚으로 잡아라. 김사또는 가난한 농부의 논을 빼앗고 있었다. 그것도 장부를 조작해서. 저 악질 사또 같으니. 그날 밤 칠복이는 관아에 몰래 들어갔다. 당시만 해도 그는 날렵한 몸놀림을 가지고 있었다. 김사또의 방에서 비밀 장부를 찾아냈다. 이것만 있으면 증거가 된다. 하지만 그때 김사또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왔다. 너 누구냐? 칠복이는 장부를 품에 넣고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김사또의 칼에 어깨를 베었지만 그대로 달아났다. 도둑이다. 잡아라. 포졸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산속으로 숨었다. 하지만 상처가 깊어 걸을 수조차 없었다. 이대로 죽는가? 그때 마을의 가난한 과부가 칠복이를 발견했다. 어머, 이 사람이 살았네. 얼른 우리 집으로. 과부는 칠복이를 숨겨주고 상처를 치료해줬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도왔다. 그들은 모두 김사또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었다. 은인, 그 장부만 있으면 사또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안 돼. 칠복이가 고개를 저었다. 위에서 내려온 사또를 고발하려면 더 위의 벼슬아치가 나서야 하지. 하지만 김 사또는 뇌물로 윗사람들과 결탁했어. 고발해봤자 우리만 죽어.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방법이 있네. 김 사또가 모은 금을 되찾아 자네들에게 돌려주면 되지. 그날부터 칠복이는 거지로 위장하며 3년을 기다렸다. 김사또의 습성을 파악하고 금을 숨긴 곳을 알아내고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한밤의 분배. 그래서 3년을 준비하신 거였군요. 젊은 사내가 감탄했다. 칠복이가 웃으며 일어났다. 이제 마지막 일만 남았다. 오늘 밤 자네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라. 조용히. 그날 밤 자시 마을 뒷산 빈터. 가난한 농부들, 과부들, 억울하게 논밭을 빼앗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칠복이가 장부를 펼쳤다. 박서방, 3년 전 논 2마지기 값으로 은자 10냥. 김과부, 2년 전 집 팔아낸 세금 중 부당하게 더 걷어간 은자 5냥. 최영감, 작년 억울하게 벌금 물린 은자 7냥. 하나하나 호명하며 정확히 계산해 나눠줬다. 사람들은 울먹이며 금과 은을 받아들었다. 정말 돌려받는 건가요?
이건 원래 자네 것이었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분배가 끝났다. 마지막 항아리가 비었을 때 한 농부가 물었다. 은인께서는 한 푼도 안 가져가시나요? 어허, 나는 가진 게 없었으니 받을 것도 없지. 하지만 대신 내일부터 좀 잘해주게. 지나가는 거지에게 밥 한 끼 더 주고, 헐벗은 사람 보면 옷 한 벌 나눠주고, 그게 내가 받을 보답이네. 사또의 최후. 다음 날 아침 김 사또는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사또님,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다들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냐? 나가보니 어제까지 쪼들리던 백성들이 세금을 순순히 내고 있었다. 그것도 은자로. 이놈들, 이 돈을 어디서 나느냐?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산신령님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입을 모아 거짓말을 했다. 김 사또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저거지. 저 거지를 잡아오너라. 하지만 칠복이는 이미 마을을 떠난 뒤였다. 며칠 후 김 사또에게 한양에서 공문이 날아왔다. 김 아무개는 백성을 착취한 죄로 관직을 박탈하고 유배 보낸다. 누군가 한양에 밀고 한 것이다. 비록 증거는 없었지만 김 사또의 평소 행실이 워낙 악명 높아 조정에서 조사관을 보냈고 여러 증언이 터져나왔다. 아니, 이게 무슨... 내 금은 어디에? 김 사또는 끝까지 금을 찾지 못한 채 유배길에 올랐다. 새로운 시작. 한 달 후 어느 다른 고을, 얻어먹을 것 좀 주시오. 칠복이가 또 다른 마을 어귀에 앉아 있었다. 한 아낙네가 따뜻한 밥을 내왔다. 거지 영감 여기서 뭐 하시오? 그냥 좀 쉬어가려고. 그나저나 이 마을 사또는 어떤 사람이오? 애구 말도 마시오.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서 칠복이의 눈이 반짝 빛났다. 그렇다면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구먼. 그의 손에는 새로 구한 백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이번에는 어떤 글이 적힐까? 욕심 많은 사또들이여, 조심하시게. 꾀쟁이 거지 칠복이가 왔다네. 그 후 칠복이는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악질 관리들을 골탕 먹이고 백성들을 도왔다고 한다. 어떤 이는 그를 의적이라 불렀고 어떤 이는 바보 거지라 불렀다. 하지만 칠복이 본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그냥 거지일 뿐이네. 다만 조금 꾀가 있는 거지지. 백성들은 지금도 칠복이의 이야기를 전하며 악한 자들에게 경고한다. 조심하시게. 칠복이가 올지도 모르네.